숙섬에 왔으니까 뭐 숙차라도 한 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병 구입했습니다. 3,000원에. 아, 숙향이 엄청 좋은데요. 쑥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코를 찌를 정도로. 아, 맛있어. 아, 시원하고 진짜 맛있네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그 나로도 우주발사 전망대 아시죠? 제가 이쪽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쑥섬이라고 하는 그 애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카메라를 깜빡 놓고 와서 사실 그 애도를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나로도 우주발사 전망대를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이 앞에 있는 쑥섬 애도에 들어가서 애도의 모든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두를 떠난 지 글쎄 한 2분, 3분 지났나요? 벌써 저기 숙섬에 도착을 하네요. 거리로는 한 1km 밖에 안 돼요. 뭐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숙섬인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저 앞에 보이는 갈매기 카페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섬을 한 바퀴 돌 건데요. 섬의 길이, 해안선 길이가 약 3km 밖에 안 되니까 글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이 섬을 다 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환희의 언덕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입구 쪽에 오면 또 하나의 그 멋진 조형물이 있는데, 보시면 고양이 조형물이요. 여기가 뭐 쑥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양이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쑥섬 애도에 들어와서 이제 탐방길을 올라갈 건데요. 탐방길 초입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대나무 숲이 이렇게 울거져 있는 가파른 길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환희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방길 올라가다 보면 그 하나의 그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된 곳이 바로 이 쑥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숲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특히 이 쑥섬 애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쑥섬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섬의 공식적인 그 행정 명칭은 애도로 되어 있습니다. 쑥애자에다가 섬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쑥섬으로 불리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애도가 쑥이 굉장히 많이 나고, 많이 나는 쑥 중에서도 또 최상의 질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쑥섬이라고 이렇게 애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거리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오는 거리가. 그래서 여기 그 주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방파제로 이렇게 그 해안선이 좀 이렇게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마치 이 안쪽이 그 바다가 아니라 이 안쪽이 마치 그 조용한 그 호수처럼 보이거든요. 동쪽과 남쪽이 이렇게 그 가두어져 있는 그런 호수처럼 보인다고 해서 봉호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박병림 씨라는 분이 여기 섬에 처음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뭐 고씨, 명씨라는 그 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 가면 삼다, 삼무 이런 것들이 그 유명하죠. 이 섬에도 삼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의 무덤이 없고, 그리고 닭이 없는 게 특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짐승들이 여기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원시 난대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앞전에 그 표지판에 마을 사람들이 이 숲을 굉장히 신성시했다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라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숲을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임신부가 애를 낳을 때 애 소리도 크니까 애를 낳을 때는 다른 산에 가서 애를 낳았다 할 정도로 이 숲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시하는 그런 풍토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무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저기 선착장 올라오다 보면 그 고양이 그 고역물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가 고양이 섬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고양이가 뭐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섬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무색하긴 한데 아마 마을 쪽에 그쪽에 들어가 보면 그쪽에 아마 고양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섬에는 고양이들이 다 많습니다. 예전에 이 섬들이 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쥐를 잡기 위해서 못해서 고양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고양이 섬 하면 뭐 욕지도를 들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섬에 가면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탐방길 쪽을 올라오다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누워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그 희한한 그 무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말의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머리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입이 되겠고요. 눈, 귀, 그리고 또 목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그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계목의 모습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나무가 후박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별칭으로는 당할머니 나무 또는 어머니 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그 할머니의 그 가슴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할머니의 젖으로 이 나로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먹여 살렸다 뭐 그런 전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후박나무입니다. 자, 이 모습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요. 여자의 뭐 사타구니를 닮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그다음에 파여 있고 꺾어져 있고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섬이 바로 이 쑥섬에도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한번 쓸고 왔을 때도 피해가 컸고요. 2012년도 태풍 볼라벤 때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풍의 그 잔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환희 언덕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탐방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주 그 나무들이 이 탐방길을 잘 덮고 있어서 정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늘을 잘 형성하고 있어서 탐방하기에는 뭐 아주 최적의 그런 코스이고 울창한 이 난대림이 또 묘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난대림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공터가 나오네요. 이 공터에서 이 바라본 항구의 모습 한번 보시죠.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환희의 언덕까지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왜 환희의 언덕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저 앞에 보이는 작은 그 쑥섬으로 불리우는 이 섬에 아주 그 귀한 그리고 멋진 절경 때문에 환희의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바위 그 위쪽에는 그 세 사람의 뭐 얼굴들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쪽에는 다리 꼬리가 잠겨 있는 그 인어의 상이 지금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쑥섬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저기 앞에 보이는 소거문도, 그 뒤쪽에 거문도, 그리고 손죽도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저기 축초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저는 지금 환희의 정원을 지나서 이제 전라남도 민간정원 1호로 선정이 되어 있는 별정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쑥섬은 1960년도 때, 1970년도 때까지는 한 150가구가 여기에서 살았다고 해요. 한 300여 명 정도가 이 작은 섬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15가구, 한 30여 명만이 이 섬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아니라 뭐 사기나 이런 그 동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고양이가 딱 길목을 지키고 서 있네요. 네, 고양이가 다가가는데도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보여서 고양이한테 지금 과자를 주고 한번 유혹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먹는다. 그렇지, 먹어봐. 네, 감자 스낵 하나 가지고 다른 곳에 가네. 너 안 만났으면 정말 고양이 섬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고양이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 마을에서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별정원 가는 길에 너를 만날 줄은 몰랐네. 고양이 섬 한 마리지만 일단 인정은 할게. 맛있게 먹고 다녀보자. 여기가 별정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저쪽이 가장 높은 곳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바로 여기 별정원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지금 다 피어 있는 별정원인데, 뭐 모습을 보시죠. 자, 여기가 별정원의 그 포토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고양이 섬을 대표하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요. 그리고 벤치도 있고, 이 앞쪽을 바라보면 나로도 연안여객선 터미널이 보이고, 이 뒤쪽에 작은 쑥섬과 정말 넓게 펼쳐진 다도의 풍경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문명의 섬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계기가 된 별정원, 정말 여러분에게 한번 꼭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이곳에 벤치가 있는데 양쪽에 그 코스모스들이 피어 있고요. 이 벤치에서 바다 바라보면서 또 멋진 고흥 앞바다의 다도해를 보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을 힐링이라고 하지 않나. 바다도 잔잔하고 대등만 바삐 왔다 갔다 하고 나비들도 나들고.
정원을 가꾼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김상현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조채훈이라고 하는 그 약사분이신데, 두 분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이 섬에 수년 동안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정원을 가꿨다고 합니다. 사계절에 필 수 있는 모든 꽃들을 다 골고루 심어놔서, 여기 보시면 뭐 국화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칸나, 그리고 억새까지 뭐 사계절에 어느 때라도 이 정원에 오시면 활짝 핀 꽃의 모습, 꽃의 정원을 볼 수가 있도록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산포바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여자 산포바위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보름달이나 달밥, 그 명절 때 주로 여자들이 여기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가정과 미래에 대한 꿈과 안녕을 기원했던 그런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남자 산포바위 여자 산포바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진짜. 해발 83m, 한라산이 1950m, 제가 다녀왔던 지리산 천왕봉이 1915m인가요? 숙섬 정상 정말 높네요. 놀랍습니다. 자, 숙섬의 정상인 남자 산포바위에서 바라본 비경인데요. 그 여자 산포바위에는 여자들이 놀러오고, 명절 때 남자 산포바위는 남자들이 놀러오고, 음식과 술을 사가지고 와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놀았다, 뭐 그런 뜻이네요, 이 섬에서. 뭐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젊은 남녀가 썸 타는 문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썸 타는 섬, 쑥섬,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선대와 그 등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요. 두 갈래 길이 나오네요. 한쪽은 굉장히 편한 길, 한쪽은 좀 거친 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는 좀 해안가의 경치도 볼 겸 거친 길을 택해서 왔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칩니다, 이 길 자체가. 그래서 운동화가 아닌 구두나 뭐 가벼운 신발을 신으신 분들은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등대까지 다 왔습니다. 자, 등대로 가는 길은 이렇게 데크로 잘 가꿔져 있어서 내려가기는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 등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무인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단의 낙엽 같은 것을 좀 쓸어 달라고 스스로 쑥섬 봉사활동 사랑의 빗자루,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앞쪽에 내려오면 이렇게 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둥그런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 여기 네모난 우물이 있잖아요. 이 네모난 우물은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둥그란 우물은 하늘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쑥섬에 사는 큰애기들이 여기 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끝더리 쌍우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북쪽 끝에 있다고 해서 우끝더리 쌍우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제 선착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가 동백숲길이라고 해서 동백꽃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런 길이고요. 이 길을 지나면 최종 목적지 선착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안가에 벤치도 놔두고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숨을 좀 고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처음에 제가 숙섬 애도를 탐방할 때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런 후박나무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동백나무 숲길을 거쳐서 선택사까지 가는데도 큰 후박나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네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커다란 후박나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개방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는 이 숙섬에도 정말 소박하고 정말 귀엽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섬이거든요. 한번 오셔서 이 숙섬 애도의 멋진 뷰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숙섬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약속은 제가 지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실버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타고 나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시 10분 배인데요. 주말에는 배편이 좀 자주 있는데 평일날은 배편이 적으니까 평일날 오시는 분들은 꼭 배편을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왔으니까 숙취 한잔 하셔야죠. 이거예요? 예. 네. 3,000원. 3,000원. 숙이 좋다면서요? 예. 우리 숙소는 쑥이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고. 네. 고양이 섬인데 왜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가 돌아가야겠마. 고양이 또 어느 곳 들어가고 있네. 고양이 한 마리 봤어요. 한 마리 보였어요. 고양이는 한 30마리 있는데 여기 고양이 보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다니는 이 고양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만들어놨지. 그래요? 근데 왜 저기다 뭐 고양이도 해놓고? 그분들이 저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그처럼 걸어놓고 가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못하게. 그래요? 예. 음. 고양이 섬이지 여기선 전혀 원하지 않는데 저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군요. 전번에 수의사들이 와서 시방 고양이 다 거쳐 해주고 그랬는데 고양이 또 워낙 또 번식이 좋으니까. 뭐 병간 두고 해주고 예, 고양이들 그러군요. 예.